안녕하십니까. 알갈구의 유용입니다. 예, 요번, 이제 앞으로 저희 알갈구에서, 북을 아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직접 가보는 거예요.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든, 저는 뭐 반북이든 친북이든 관계없이 직접 가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속에서는 사실은 영화나 소설 같은 것, 문학 작품들을 보는 것이 가장 흔하고 대중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기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문학이라는 것은 영화 역시 마치 영화학에서 영화의 반영론이라고 하죠. 영화는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북은 영화 자체가 그렇게 허황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추상화 그리듯이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술 창작 방식 자체가 사실주의에 근거해 있고 영화든 소설이든 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그 모든 문화예술 작품들이 현장 속에서 실제 인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들, 사람들한테 권장할 만한 것들을 형상해내는 식으로 창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을 아는 데 있어서는 영화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뭐 상품이 너무 많아도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두 개만 있으면 그냥 그 중에 딱 고르는 게 쉬운데, 뭐 다 경험하듯이 너무 상품이 많아도 비슷한 똑같은 종류가 뭐 수백 가지 있어버리면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 덕분에 북쪽 영화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그, 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갖고 간단하게 이제 북쪽 영화를 주제별로나 시대별로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하는 그런 방송을 좀 앞으로 쭉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남북이 전혀 다른 이거는 그 북을 하는 방식하고 약간 다른 어쨌든 그 함께 공유해 왔던 그 역사물들 예를 들면은 뭐 고구려 조선 시대 뭐 신라 시대 근데 이 역사물들은 얘는 북에도 춘향전 있고 여기도 춘향전 있고 북에도 온달전 있고 여기도 온달전 있고 북에도 임꺽정 있고 여기도 임꺽정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북에서는 형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제목들 그냥 그저 저는 이제 제목들하고 이런 제목이 있고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만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서 그걸 찾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근데 상상하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춘향전을 남쪽에서 만든 춘향전을 딱 보면은 그 이걸 북에서 만들었다고 의심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쪽 여기는 대부분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그 감각에 맞게 다시 형상하고 다시 각색하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북은 좀 달라요. 북은 다르고 그러니까 고전에 즉 원작에 상당히 충실합니다. 북은 그래서 북쪽의 춘향전을 딱 이렇게 극장에서 만약 틀어져 극장 TV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말 안 하면 저게 북쪽 영화인지 남쪽 영화인지 헷갈릴 만큼 원전에 충실해요. 예. 어쨌든 그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시대의 순으로 쭉 보면 일단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시대 배경으로 해서 한 게 온달전과 달매와 범달이라는 게 있어요. 어, 온달전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도 재밌는 게 우리는 온달을 얘기할 때 평강공주와 온달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즉 이거를 문학 작품으로 만들려 그러면 온달보다는 평강공주가 주인공이 되게 중심으로 합니다. 예. 그것이 좀 더 상품성, 뭐 사람들을 자극하고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강공주가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북쪽의 온달전이라는 영화는 그러지 않아요. 온달이 주인공입니다. 온달이 주인공이고 온달은 영화 속에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어렵고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제대로 이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는데 마침 평강공주가 와서 온달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잘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어쨌든 온달전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달매와 범다리도 이제 근데 유튜브에서 달매와 범다리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건 좀 찾기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고려 시대를 시대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설주화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네, 하고 그랬는데 최무선 우리가 이제 화약을 만든 고려 화통도감인가 뭐 어쨌든 고려 시대 그 화약 만든 유명한 사람이 최무선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듯이 이 최무선이라는 이게 4부작짜리 TV 연속극이죠. 4부작짜리 최무선을 만든 제목이 최무선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최무선이 어떻게 반동 통치배들이 당시 권력자들이 반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무선이 원래 양반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거의 평민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의 양반으로서의 권리와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조국을 위해서 당시 왜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화약이 필요하다. 예. 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화약을 연구하게 된 그 과정을 그거를 이제 상당히 역사적인 자료들에 근거해서 영화가 창작된 듯합니다. 그래서 뭐 협찬 같은 거 협찬이 아니고 뭐지 이 지원 이런 것들도 뭐 조선 무슨 역사 연구회 뭐 차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역사 전문가들이 조언해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고려 여무사라는 영화는 또 있어요. 고려 여무사라는 거는 이제 고려 중기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이거 일일이 영화 얘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려 여무사라는 그런 건데 여기서도 여무사 그렇듯이 여자가 무사가 돼서 이렇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고려하면 우리가 고려청자 유명하듯이 고려청자의 너, 고려청자의 너이라는 고려시기 도공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것은 2005년도 전주국제영화제에도 출품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 상영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다음 피 묻은 락페라는 요것 역시 고려시대 때 독도 우리가 지금 독도로 일본하고 일본이 독도는 뭐 자기네 땅이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거 대비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피 묻은 락페에서 당시 독도를 무대로 한 영화로 이 영화 역시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이 된 거고요. 예, 불가사리라는 고려시대 영화도 있는데 이건 고려시대 민담을 영화한 겁니다. 예, 민담을 고려시대 때 민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시대 거인데 조선시대 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전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보심록이라는 영화인데,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친구들 간의 의리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시대의 소설, 보심록이라는 소설을 이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예. 그리고 홍길동전은 뭐 유명하니까 뭐 내용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예. 홍길동전 허균의 소설 홍길동을 원작으로 만든 거고 또 하나 한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3부작 영화가 있습니다. 3부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임진왜란이 우리는 임진왜란 그러면 임진왜란 니꼴 이순신 아니에요. 완전히 그런 식으로 또 아니면 약간의 좀 그만한 사람은 권율 뭐 이 정도식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순신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임진왜란 3부작에도 각 1, 2, 3부마다 주인공들이 있는데 이순신은 여기엔 없어요. 그게 좀 신선하다 그래야 되나? 좀 뜻밖이더라고. 어쨌든 일부 기름 빌리지 못한다는 당시 일본이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길을 비키라 그랬던가. 그랬더니 동네 부사 송상원이 기름 빌려 열 수 없다 이런 동네 부사 송상원이 주인공으로 한 기름 빌리지 못한다가 1부고 2부는 우리도 다 아는 의병장 곽재우 왜 홍위 장군으로 알려진 의병장 곽재우의 이야기를 담은 게 임진왜란의 2부인 거고 3부는 김응서와 개월량입니다. 제목이 김응서와 개월량 임진왜란의 3부는 그래서 김응서하고 개월량은 이제 북쪽의 유명한 애국기생 아닙니까? 남쪽에서는 진주성을 지켰던 김시민과 논계를 중시한다라면은 북에서는 김응서와 개월량을 중시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23부작 드라마로 아예 개월양이라는 게 있어요. 개월양이라는 제목으로 23부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창작된 것인데, 근데 재밌는 건 그래요. 이건 얘들이 이제 역사학적으로 고증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임진왜란 제3부 김웅서와 개월양에서는 그 개월양하고 김웅서가 이렇게 협력해갖고 결국 외장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죽인 장군이 소섭인가? 어쨌든 남쪽에서도 약간 그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개월양하고 김웅서가 죽인 외장이 누구냐는 고니시 유키나와냐 소섭이냐라고 하는데, 북에서 그 임진왜란 때 죽인 외장하고 개월양 드라마에서 죽인 외장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걔들도 이 학계의 의견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개월양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개월양. 예. 참고로 평양에 가면은 평양 개선문 일대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북에서는 개월양을 되게 애국기생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 이름이 월향동이 있어요. 월향동. 개월양이 거기서 살던 곳이다 이거예요. 월향동. 예, 예. 참고로 그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조선 전기를 시대 배경으로 한 거는 최근에 나온 그 드라마 8부작이에요. 임진년의 신만이들. 즉 임진년 이 얘기는 임진왜란 고식인 거죠. 어쨌든 당시 임진년 때 그 인삼을 지키기 위한, 왜군들이 인삼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 인삼 뭐라 그러나 그 신만이들을 그거 하려고 데려가서 인삼을 일본에 이식시키려고 하는 걸 저지한 그 신만이들의 대활약을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임진년의 신만이들. 그다음에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거는 임꺽정. 뭐 임꺽정이야 뭐 말 안 해도 더 잘 아실 테니까 어쨌든 임꺽정이라는 5부작 영화가 있습니다. 요건 드라마가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5부작. 그런 거고요. 또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요거는 이제 정조 때 편찬된 그 소설로 편찬된 거죠. 국문소설. 25편의 국문소설인 하진양문록. 하진양문록이라는 그 조선시대의 국문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하랑과 진장군. 요것도 여기서도 이제 사실상 주인공은 하랑이에요. 하랑은 여자예요. 여자가 남장을 하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운 그런 이야기인데 영화로서는 참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어요. 하랑과 진장군 요게 영화가 92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참 재밌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판소리를 영화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춘향전, 흥부전도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랑 내 사랑이라는 건 뮤지컬로 만든 겁니다. 춘향전을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사랑 내 사랑은. 근데 이 사랑 내 사랑은 그 신상옥 감독이 북으로 가서 직접 만든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 북쪽 영화 스타일하고 약간은 달라요. 어쨌든 춘향전, 사랑 내 사랑, 흥부전 요것이 있다는 간단한 정보 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일 합방 그 전후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사물로 소개시켜드리는 것들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즉 북에서 남북 분단되기 전, 분단되기 전이 아니라 그 일제시대, 쉬운 말로 더 정확히는 김일성이 주석이 등장인물로 나오지 않는 시대 전입니다. 다. 어쨌든 한일합방 전후에 그는 우리도 다 아는 그 이준열사, 헤이그 밀사로 간 이준열사가 주인공인 돌아오지 않는 밀사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예, 돌아오지 않는 밀사. 돌아오지 않는 밀사는 참고로 까르로 비바리 영화제에서도 특별 감독상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 이등방문을 쏘다 요것이 참 꽤 유명한 영화예요. 여기서도 꽤 알려졌고 이런 것인데 뭐냐면 당시 항일운동 시기에 연극으로 만들어졌던 거를 영화로 79년도에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 대본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당연히 이등방문 암살 사건이죠. 1909년에 있었던 이등방문 암살 사건을 이 원작이 참 김일성 주석입니다. 그 원작자 김일성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북은 모든 영화나 문학작품이 뭔가 인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뭔가를 교육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교양물로서 안중근 이등반문 쏘다는 거예요. 안중근은 죽었다.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식민지다. 즉
테러리즘으로는 조선 해방되지 않는다를 그 시청자들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즉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 인민들이 함께 일심단계로 싸워야지 그 누구 하나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 교양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석이 당시 이거를 연극 대본을 만들고 그래서 그 항일운동할 당시 연극을 통해서 인민들을 계몽한 거예요. 즉 한두 명 죽인다고 그 뭐라 그러냐 조선이 해방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선 인민들이 함께 일심단결해서 일제와 싸워야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뭐 평양 날파랑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합방 그 전후에 북의 대성산 평양에 있는 대성산의 택경군들이 그 뭐냐 택견 그쪽 하는 사람들을 그 조선의 전통 무술 아닙니까? 이 택견이 근데 그거를 말살하려는 그 일본 일제죠. 일제에 반대 싸운 그 이야기를 그런 그 사실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예, 예. 뭐 어쨌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북한이 쉽게 말하면 김일성 주석이 등장인물로 나오지 않는 그 영화 선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영화가 있고 간단한 내용은 요런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한번 좀 남북이 과거 역사물들을 어떻게 다르게 영상으로 만들어내는지 한번 차이도 느껴보면서 한번 보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북에서 이제 만든 그 역사물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